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으로 연이어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이번 한 주는 뭐 나쁘지 않은 흐름들이 좀 그려지면서 다음 주를 기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넓어졌죠. 일단 주말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기업 총수들에 대한 회동 이야기, 그리고 현대차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감사, 만남 등등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소화해서 다음 주에 어떤 시장 펼쳐질지 여부들을 좀 확인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 과연 돈의 이동 경로를 우리 위원님과 함께 오늘 좀 추적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 전에 이번 한 주 동안 좀 상승률 상위 5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증시 반등에 성공했던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던 종목은 한탑이었습니다. 한탑이 이번 한 주 동안 거의 100%가 넘는 상승률 보이면서 거의 사료 관련해서 대장주로 올라선, 곡물 관련해서도 올라선 모습이었죠. 이어서 하잉크 코리아도 눈부신 성장을 보입니다. 여러 가지 계약 라이선스 이슈 때문인가요? 단일가를 갔다가 풀어졌다가 여러 가지 이슈들 함께 가면서 하잉크 코리아도 거의 뭐 한 주 새 75% 넘는 한 주 상승률 보였습니다. 이어서 차지했던 종목이 또 대주산업입니다. 계속해서 쭉쭉 오름세 역시나 확인이 되고 있고요. 마이너스 AI 같은 경우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번 한 주 동안 실현을 했죠. 더불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HLB 그룹 이슈도 있을 텐데요. HLB 글로벌 같은 경우는 한 주 동안 60%가 넘는 상승률 보이면서요. 시장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이 공략했던 종목들은 한 주 성적표 어떻게 받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시장의 변화를 감지하고요. 결국에는 이런 주식시장 속에서 불확실성 속에서도 내가 확실한 수익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모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니왕 임광빈 위원과 함께 보시죠. 더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전화 문자 많이 남겨주세요. 자,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활짝 열려져 있고요.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문자 주시면 함께 여러분의 고민 상담 임광빈 위원께서 촌철살인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막 전화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연락 주세요. 자, 노란톡 또한 열려져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임광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안내 도와드릴 거고, 문자 보내는 것이 번거롭다 한다면 이쪽에 QR코드 열려져 있기 때문에 휴대폰 열고 카메라 킨 다음에 쫙 갖다 대시면 그 링크 바로 연결되실 테니까 이 방법도 참여를 해주세요. 무료 방송 또한 열려져 있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고 임광빈 위원께서 준비해주신 시크릿한 시간인데요. 자, 주제를 한번 볼게요.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패권 일궈내는 주식 투자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뉴스를 확인하시면 들리는 여러 가지 단면적인 헤드라인 뉴스들도 있겠지만 그 속내를 알아야죠. 그래야지 여러분 제대로 투자해서 제대로 수익으로 연결될 겁니다. 그 패권을 읽어내야 하는데요. 임광빈 위원께서 제대로 오늘 또 주말 맞이해서 정리를 해주셨다고 하네요.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 꼭 그 속 이야기를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민되는 종목은 전화 문자 지금도 열렸으니까 마구마구 주시고요. 임광빈 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임광빈 위원 나와주셨는데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한 주 그래도 시장이 더 울진 않았어요. 그래서 참 다행인데 이제 늘 토요일의 고민은 그거죠. 다음 주. 다음 주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방송에서는 그래요.
지수가 오르면은 뭐 괜찮았다 얘기하고 지수가 떨어지면은 울상이다, 힘들겠다 얘기하는데 시청자분들마다 느끼는 건 다 다를 겁니다. 제가 어제요, 서울에 막 올라온 제 사촌 동생을 만났는데 과일도 사주고 용돈도 좀 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일단은 서울 왔으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연하죠, 굉장히.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아갈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모르겠대요. 그럼 월급에 만족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응,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주식도 그러는 것 같아요. 주식을 보면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감각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 수익에 만족하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만족하지 않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면 뭐 그런 계획은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새롭게 눈이 떠지는 것 같아요. 네, 매일매일 새롭게 눈이 떠집니다.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가 무너지기 쉬운 구간들인데요. 주린이 분들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정말 주식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TV 방송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오늘도 쓰고 그 주식을 사서 수익을 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스스로 뭔가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주식이라고 하는 건요, 시황에 눈을 떠야 됩니다. 제가 항상 TV 방송에서 나와서 그리고 뭐 유튜브나 무료 방송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차트에 모든 것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주식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무엇일까요? 네, 바이든의 방안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달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달러, 기축통화라고 하죠. 기축통화, 미국의 이 기축통화는 다른 말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화폐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화를 들고 가서 미국에서 뭐 산다라고 하면 안 받아줍니다. 근데 달러로 우리나라 와서 쓰면 바꿔주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죠. 자,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우리는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 관계가 과연 우리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관계를 미칠지 여러분들 이 다음 주는 정말 이런 것들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와 관련해서 오늘도 많은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군을 보면서 한 주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사실 지난주에 강조해 주셨던 부분은 M&A 관련해서도 있었고 HLB 그룹주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고도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시장에 돈이 확실히 쏠렸던 것도 아까 전에 상승 상위 종목 보건데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위원님 한번 짚어주실까요? 그 상승 상위 종목에 내 종목이 없으면 나는 저거 왜 못 잡았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저렇게 100%씩 올랐는데 나는 왜 다른 거 하고 있었지? 그러면 다음 주에도 100% 오를 게 또 있을 거예요. 100% 오를진 모르겠지만 30%, 50%, 70%씩 한 주에 오르는 종목들 많지 않습니까? 자, 일단 왜 못 잡고 있냐? 물려 있으니까 그러겠죠. 네, 그 물린 종목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잘라야죠. 아니면 더 추가 매수하든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수익을 나올 자신 있다 하신 분들은 그런 종목들을 추가 매수를 하셔서 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내가 이 종목이 도대체 왜 샀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누가 좋다 해서 샀는데 계속 빠지니까 내가 손실나기 싫어서 가지고 있는 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한 주 동안 강조드렸었던 건 바로 HLB 그룹주입니다. 자, HLB 그룹주를 왜 봐야 되느냐? 제약바이오의 부활이냐? 아니에요. 자, 노터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노터스가 주인공입니다. 왜 노터스가 주인공이냐? 노터스가 HLB가 인수를 했죠. 언제 인수했습니까? 작년 12월 달입니다. 자, 이것을 알고 있는 투자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저는 이때부터 노터스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약 3달을 지켜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 전환사채를 찍어내고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나왔는데, 보통 M&A를 하는 이유는요, 2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시가총액을 불리기 위한 작업, 계열사를 확장하는 작업이고요.
두 번째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입니다. HLB는 계열사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것은 시총을 부풀리기 위해서, 몸집을 부풀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왔었다라는 것이죠. 자, 노터스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습니다. 사야 된다. 노터스는 더 갈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와서 사람들이 이런 종목들 올라가니까 찾아보죠. 8배 무상증자한다. 한 주 가지고 있으면 8주 준다니까 찾아보시는데 네, 그건 명분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미 이 종목은요. 작년 12월 달부터 준비가 돼서 지금까지 와서 여기서 본격적인 시세가 났고요. 제가 여기서 8만 원 갈 거라 말씀드렸죠. 99,900원대까지 주가가 폭등이 나왔습니다. 자, 노터스가 올라가면서 HLB 그룹주 대부분이 상승이 나는데 왜 그러냐? 네, 노터스가 HLB에 인수 합병됐기 때문인데 자, 여기서 리보세라닙 이슈가 또 나왔어요. 여러분들 표적 항암제 잘 알고 계시죠? 네, 이 표적 항암제는 이미 7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들입니다. 15년도에 미국의 LSB 바이오 파트너스를 통해서 표적 항암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글로벌 임상 3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3상 이상의 효능을 보이고 3상에도 효능을 보이는 것들 HLB 그룹주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현재 7조 원대가 넘죠. 네, 그 정도 부여를 받고 있어요. 이상에 성공하게 되면 보통 2조 원대가 넘게 됩니다. 이 적정 몸집수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이오가 좋다. 다시 한 번 더 HLB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바이오가 가는 장세가 아니에요. 노터스의 몸집을 불리기 위한 HLB의 재료가 터진 것이고 이것을 정확히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수익과 손실로 네, 결과가 좌우된다는 것이고 제가 이런 것들 터지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음 주는 다른 곳으로 돈이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 그리고 이 방송 이후에 무료 방송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것이 곧 내 계좌를 바꿔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주가 부양의 이유를 제대로 알고 분석하는 것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시장의 돈이 그럼 계속해서 머물 것이냐 또 그건 아니다. 그렇다면 어디 쪽을 향할 것인가 이제 그거를 제대로 읽어야 하는 순간이다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위원님 혹시 그렇다면 HLB 짚어봤는데 바이든 대통령 방한하면서 신재생 쪽이라든지 이쪽에서도 관심 많이 열어두셨잖아요. 해당 부분 코멘트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네요. 바이든 대통령은 근데 왜 한국에 왔을까요? 김영삼 정부 이후에 방한한 대통령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김영삼 정부 때 클린턴 대통령이 방한을 했고 그 이후에 대부분 한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갔죠. 네, 근데 바이든이 이례적으로 한국에 왔다라고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네, 방한의 목적은 한국과 동맹의 결속, 네, 우호 증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미국이 정말 원하는 건 중국 견제입니다. 자, 중국은요, 미국이 주도하는 4가지 패권을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 정말 우리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지켜야 될 약속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달러 패권입니다. 자, 두 번째, 에너지 패권이고요. 세 번째, 무역 루트 패권이고 네 번째, 무기 체계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은 이후에 무방에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특히나 에너지 패권, 미국이 굉장히 불쾌하고 있죠. 석유를 위안화로 결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 미국 입장에서는 네, 이걸 불편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에너지 동맹을 맺자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앞으로 어떤 것들을 초점을 두느냐, 석유 쓰지 않습니다. 네, 더 이상 석유를 쓰지 않을 것이고요. 미국에서 나는 천연가스를 석유로 대체할 것이고 또한 원전으로 대체할 것이고 신재생을 깔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원전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돔 형태의 그 원전이 아닙니다. SMR이라고 하죠. 자, 빌 게이츠가 2006년도부터 테라파워라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성장시켜 왔는데요. 본격적으로 SMR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옆나라 일본에서 이제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되면 지붕에 태양광을 무조건 깔도록 의무화시켰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과 원전이 다 함께 같이 가게 되는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왜냐? 화석 자원으로부터 독립해야 되거든요. 이게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기업, 뭐 대명에너지가 상가를 갔죠. 상가가 추가적으로 더 갔고, 뭐 OCI나 SDN,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대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것들 이전에 많이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SMR 사업을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기업이고 다른 원전 기업들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SMR 기술을 보유하고 시설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와 그리고 이 풍력, 태양광 여러분들 다 함께 이 5월달, 6월달, 7월달 그리고 하반기까지 이 인플레이션 속에서 에너지 관련주가 간다라고 한다면 신재생 에너지와 그리고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우리에게 계속 노출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종목들 중장기적 관점과 단기적 종목을 나누어서 아주 잘 가지고 가시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22년도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좀 멀리 봐야 하는 섹터군으로 재생에너지 쪽 살펴주셨는데 지금 이 특징주 두 가지를 보니까 단기적으로 돈의 이동을 통해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쪽 하나 이번 주 살펴봤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 올해를 좀 통찰할 수 있는 관통할 수 있는 섹터군으로 에너지 관련주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맞게 공략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전화 문자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문자로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어요.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문자 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이 됐을 텐데요.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잘 연결되셨어요. 어떤 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넥스트에. 맥스트요. 예. 네네, 유상증자 받고 막 이랬는데, 네,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60%.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38,200원에 60%. 아하, 38,200원에 네. 60%. 네. 오, 시청자님 그러면 애초부터 그냥 60% 비중으로 한 번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요. 유증을 추매하라 받아서, 해가지고 또 네. 추매도 하고, 그쵸. 유상증자에 무상증자 이거 받고, 예, 그렇죠. 그래갖고. 예, 증자도 받으시면서 좀 비중이 늘어났고 네네, 38,200원. 그동안 좀 많이 힘드셨겠어요. 금요일 32,000원. 전까지도. 그렇죠. 네, 32,950원에 유상증자 받고. 그러셨구나. 네, 그래도 금요일에 상한가를 좀 안착해서 물론 내 매수가까지 네. 올라오려면 아직은 멀었지만 그래도 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기대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도 네. 드셨을 것 같고요. 바로 네, 임강빈 그게 의원. 앞으로, 예, 궁금해가지고. 그렇죠. 연결 도와드릴게요.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맥스트 사시고 네.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작년 11월 달에 그러면 진입을 하신 건가요? 네, 11월 아, 달에 그러셨구나. 처음 이때 시작을 해가지고. 이때 한참 메타버스가 전 세계 붐이었죠. 메타버스 다 좋다 했고 T방송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다 메타버스 좋다 했고 인터넷만 봐도 메타버스 좋다 했고 유튜브 봐도 메타버스 좋다 했어요. 차트 한번 볼게요. 네. 메타버스 좋다 해서 샀는데 좋다 하니까 쭉 빠져버렸네요. 네, 그때 이게 네. 유로 그거 해가지고 아. 예, 네, 조금 시기대로 마음이 했는데.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네. 선생님께 제가 아주 깊이 있게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려면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이것은 선생님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면 성장주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미 이 종목은 반영을 받았고요. 자, 다만 어쨌든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금요일날 내 종목이 상한가 갔을까? 아니요. 네, 예, 그냥 금요일날 시장은요, 이 메타버스 종목뿐만 아니라 바닥에서 많이 빠진 종목들이 다 반등이 났습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 시장의 반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왔지만 다음 주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 되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전 업종에 골고루 자금이 분배가 됐는데
다시 맥스트는 26,000원까지 반등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쭉 올라가서 예전처럼 뭐 점 상한가를 가고 뭐 3만 원대, 4만 원대 바로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만 올해 메타버스는 작년에 처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갈 수 있고 기다리면 4만 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오. 네, 예.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인내를 조금만 해볼까요? 네, 그래도 네. 많이 안심을 주셨으니까요. 자, 참고해 보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4만 원까지 가면 손절 안 하고 기다리면 되겠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많이 힘내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다음 전화로 바로 좀 가뿐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됐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덕분에 늘 힘내서 아침 출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네오 위주 홀딩스요. 매수가가 궁금해지는데요? 5만 100원이요. 5만 100원에 20%. 자, 5만 100원에 한 차례 파동 나오고 좀 조정 받았을 때 그때 들어가신 거예요? 4월 1일 날인가 4월 초에 들어간 것 같아요. 4월. 그쵸? 네. 이때 네. 좀 기간 조정 보일 때 윗방향으로 다시 턴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 갖고 베팅하셨군요. 예, 근데 계속 빠져가지고 지금 한 30 몇 프로인가? 지금 손실 중이에요. 네, 계좌상 손실. 네. 그러면 뭐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손절까지 좀 열어둬야 하는지 여부 궁금하시고. 아니면 손절을 해야 하고 갈아타야 되는 게 옳은 건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예, 네. 좋습니다. 그 부분 알겠습니다.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네네. 네, 도와주세요. 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주식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 2년 정도 됐어요. 2년. 그러면 2년이요, 2년. 2년. 네, 2년? 그러면 그간에 각 월별로 주도주가 있었을 텐데 그 주도주의 흐름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못해요. 자, 우리 20년도에 바이오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갔었죠. 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종목들이 꺾이고 21년도 들어와서는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NFT, 메타버스,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왔고 코인이 엄청나게 또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주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고 시장에 큰 돈이 들어가는 걸 주도주라고 하고요. 그 주도주는 시장의 트렌드를 얘기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을 대표해서 주식이 부각이 받게 됩니다. 자, 위메이드라고 하는 기업이 있죠. 이 기업은 2021년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바닥에서 10배가 오른 종목입니다. 게임 주식이었고요. 이 종목이 비트코인을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NFT도 하겠다고, 뭐 메타버스도 하겠다고 하면서 게임 주식의 붐을 알렸습니다. 이 종목이 게임 주식이 신작 얘기 안 하고 NFT, 메타버스, 비트코인 얘기하니까 다른 게임주들도 나도 NFT 한다. 나도 뭐 비트코인 찍어내겠다. 암호화폐 찍어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올라갔던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었냐? 바로 다날 같은 기업들이나 컴투스 홀딩스라는 기업이 있고요. 자, 그리고 비덴트라는 기업도 그런 분위기 같이 편승을 했었고 네오위즈 홀딩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유행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아이돌이 누구죠?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아이돌. 방탄. BTS. 방탄소년단. 그렇죠. 네. BTS 알고 계시죠? 자, 우리 네, BTS 네. 이전에 빅뱅 아이돌이 있었고 또 뭐 동방신기, 뭐 슈퍼주니어 같은 아이돌이 있었는데 지금 좀 잊혀져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네. 방탄소년단이 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죠. 주식도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동방신기나 슈퍼주니어, 뭐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과거에 굉장히 좋아했던 연예인들, 아이돌이지만 지금 그분들보다는 BTS가 더 낫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BTS급의 주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주식들은 유행이 지났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은요. 종목을 교체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에너지 관련주, 바이든의 입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종목 교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그러면 이 종목을 그냥
뭐 부분 매도가 아니라 그냥 손절을 그냥 월요일날 손절을 해야 되는가요? 뭐 반드시 네. 줄일까요? 아니면 그냥 한 번에? 다음 주에 예. 시장이 네. 반등이 나오면 35,000원쯤까지 올라오면요. 정리를 하신 게 맞습니다. 이 종목은 다시 이전에 시세였던 2만 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중에 35,000원대까지 좀 올라오면 네. 정리를 네, 하시고 그러면 네, 차라리 그냥 다른 전에-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낫다라고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다 손절을 하라고요? 네. 손절하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전문가님 의견 3만 주셨어요. 시청자님. 네. 아우, 사랑이 많으신 분 같다고 지금 실시간 채팅방에서도 칭찬이 자자한데요. 우리 이제 사랑은 많으니까 수익이 많은 우리 시청자님 되실 수 있도록 응원 드릴게요. 또 고민되시면 35,000원 연락 정도 주세요. 갈까? 네. 다음 주 반등장 때 예, 한번 노려보셔도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드바이저 님도 네, 상담 저희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는 것 같네요.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자, 이번에는 문자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님들의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진짜 한때 엄청났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TJ 미디어. 찐팬입니다. 9110님. 8,750원에 20%인데, 위원님. 네. 일단 솔직히 지금 이 스트레스를 노래방 가서 풀고 싶은데 또 우리 어떡하죠? 그 주식을 공부할 때 예. 최고 좋은 방법이 있어요. 최고 좋은 방법. 최고 좋은 방법. 네, 주식 공부할 때 최고 좋은 방법. 전문가 방송 보는 거 아닙니다. 유튜브 아니고요. 책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자격증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뭘 돈 봐야 많이 될까? 벌었다는 사람 옆에서 강의 듣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시장에서 돈을 잃어버리고 직접 몸으로 깨닫는 게 최고의 공부 방법입니다. 자, TJ 미디어. 리오프닝 했는데 왜 빠지냐? 예. 차트 보겠습니다. 자, 주식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있죠. 바로 선반영과 재료 소멸입니다. 모든 주식은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실적이 좋다면 실적 발표되기 전에 이미 주가가 올라가요. 그리고 막상 실적 발표하면 주식이 떨어지게 되죠. 리오프닝 한답니다. 리오프닝 전에 이미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막상 마스크 벗고 다니고 거리두기 해제되니까 주가는 당연히 떨어지죠. 자, 이전에 이 주가는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회식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걸 반영한 주식입니다. 예. 마찬가지죠. 화장품 주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사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손절하시면서 반성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종목 교체 의견으로 좀 챙겨주셨네요. TJ 미디어. 지금 구간에서는 이미 뭐 반영이 나올 대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그 상황까지 가기에는 글쎄요, 또 다른 이벤트라든지 그걸 기대해야 되는데 아직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 교체라는 의견으로 내려주셨습니다. 잘 정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용기도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AS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임강민 위원께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 추가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HLB 쪽으로 공략 많이 언급해 주셨어요. 생명과학, HLB 생명과학을 볼게요. 5월 16일에 매수 체결이 됐고요. 이때 들어가셨으면 뭐 걱정 없이 계좌 상황에서 빨간불 계속 보셨을 것 같아요. 위원님 너무 행복한 종목이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주는 HLB만 말씀을 드렸죠. 네. 방송에 제가 월요일 방송에 나오고 또 목요일 방송에 나왔었죠.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 방송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HLB만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HLB만 보셨다면 이번 주는 사실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을 제가 HLB 그룹주 중에서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한가를 갔지만 바닥권 첫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은 시세 분출의 초입이다. 시세 초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 공부하신 바가 있을 겁니다. 자, 그걸 알면 뭐합니까? 이론에 실전에 적용하는 건 다른 거죠. 네, 저는 그 이론을 적용을 한 것이고요. 그게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자, 주식은요, 이론과 실전이 다릅니다. 실전을 통해서 내 그 이론을 적용을 해봐야
실제 나에게 그게 체화되면서 이게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HLB가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들을 이번 주 방송을 통해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노터스 M&A 이슈.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거래량, 차트, 네, 이렇게 보는 것은 아주 낮은 수준의 주식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런 것들은요. 반복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주식들은 바닥에서 첫 거래량 터진 장대 항복이 나오고 올라가는 주식도 있지만 떨어지고 그 이후에 한참 있다가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 더하기 1이 1이 2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주시장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선 공시를 봐야 돼요. 공시를 보시고 돈이 어떻게 흘러간지를 보셔야 됩니다. HLB가 정말 많은 M&A를 진행을 했어요. HLB 제약도 있죠. HLB 글로벌도 있죠. 그리고 노터스도 있죠. 계열사를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진영건 회장이 현재 하고자 하는 건 HLB 그룹의 시가총액 불리기, 몸집 불리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파기된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HLB 종목이 여기서 다시 돈이 들어와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게 느껴져야 됐었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HLB 생명과학도 말씀드렸고 또 HLB 제약도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주가가 급등이 났죠. 네, 그리고 뭐 노토스도 단기간에 50%가 넘게 올랐습니다. 다 TV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요. 자, 근데 매도하시면 됩니다. HLB 제약도 매도하라고 말씀드렸고 노토스도 매도하라고 말씀드렸고요. HLB 생명과학 이 종목이 수, 목, 금 단일가 매매였죠. 자, 그리고 시간외로도 조금 올랐습니다. 한 3% 정도 올랐는데 월요일날 마지막으로 윗꼬리를 다는 시세가 나올 겁니다.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월요일날 다 파시고 30% 이상 수익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는 매도 관점으로 포지션 잡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식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도가 진짜 예술이다, 오죽하면 예술이다라는 말까지 있을까요? 그때 정확하게 수익 챙기는 것도 여러분 꼭 능력이고 수익을 반드시 챙기실 수 있도록 말씀 주셨기 때문에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주에 어떤 종목으로 그럼 새롭게 공략하면 좋을지 신규 공략 종목도 확인을 해보죠. 위원님,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우리가 다음 주는 사실 다음 주가 아니라 이제부터 3가지 섹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에너지. 네. 에너지입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랑 원전이 같이 갈 겁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이 같이 갈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건 우주항공과 자율주행 이슈입니다. 자, 미국과 한국이 정상회담을 하는 주 목적은 미국의 중국 견제입니다. 한국이 지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은 옆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위로는 북한과 러시아가 있어요. 자,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정치적 상황을 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한국이 중국과 손을 잡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든이 한국에 와서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중국이 자꾸 미국을 견제하는 것들,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내용, 에너지 패권에 도전하는 내용, 자, 그리고 무역 루트 도전하는 내용들. 자, 무역 루트, 중국의 1대1로 정책 있지 않습니까? 1대1로 정책을 통해서 아시아권의 무역을 다 장악하려고 하고 있고요. 유럽까지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아프가니스탄에서 트럼프가 군사를 뺐을까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중동에서 빼겠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이든 정부 와가지고 정말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동이 혼란스러워야 중국이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길목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노리는 전략이죠. 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실제 전쟁을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연가스를 미국이 유럽에 팔아야 되기 때문이죠. 또한 우크라이나가 많이 파괴되면 파괴될수록 사실 미국의 자원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미국의 경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재건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목적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속내가 매우 복잡하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기술 협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것 때문에 바이든이 삼성전자 공장에 방문을 한 것이고 우주항공과 관련된 협력을 할 것이고 또한 자율주행과 관련된 협력까지 진행을 할 것입니다. 현대차 정유선 회장 불러서 자, 미국의 공장들 만들어라고 했죠.
자, 2000년도 이후에 중국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조업 시장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요, 그것을 뺏어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때 ESG 경영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제품을 세계에서 팔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견제하는 나라가 어디냐? 중국이죠. 중국은 아직까지 신재생 보급률이 낮고요. 탄소 배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근로자 복지가 낮습니다. 그렇게 만든 제품을 전 세계에서 이제 팔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게 ESG 경영 지표고, 미국에서 ESG 경영 지표를 도입한 이유는 정확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한국은 미국과 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렇게 됐었을 때 또 부각받을 수 있는 섹터는 자동차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자, 피런티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말에 정의선 회장, 언론에 나온 것들은 그래요. 고맙다. 땡큐. 우리 투자해서 고마워. 조지아에 이렇게 8조씩 이렇게 투자해서 고맙다. 얘기 나오면서 기아차, 구형테크 같은 종목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더 나아가서 전기차와 결국 자율주행이 같이 결합이 될 것입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여기서 다시 여러분들께서 보실 필요가 있고, 피런티어는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에 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요, 자율주행에 눈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당연히 눈이 많아야지 정확히 길을 찾아서 잘 가지 않겠습니까? 자, 이 종목 고모가 15,000원인데요. 15,000원대까지 빠졌었다가 다시 반등이 났어요. 바닥에서 첫 거래가 터진 장대 양봉이 났습니다. 당연히 눈여겨보셔야 되고, 고가권에서 이 종목이요, 반토막이 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바닥권으로서 충분히 매력 있고, 앞으로 현대자동차 얘기 나오면서 미국과 기술 투자 얘기 나오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부각받을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은 차기 정부의 핵심 미래 성장 동력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자율주행 관련주 피런티어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종목을 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고요. 또 감사하게도 섹터군까지, 다음 주에 좀 주목해야 할 섹터군까지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무료 방송에서 공개가 된다라고 하니까 무방도 여러분 참여를 꼭 해보시면 좋겠네요. 저희 잠시 정리하고요. 어떤 내용 또 펼쳐질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가격 전략과 함께 또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실 텐데, 위원님, 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패권을 읽자, 그 속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 찾아보자라는 관점이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잠시 후 무료 방송 시작이 되죠? 우리 주식을 할 때 이 재료를 잘 봐야 돼요. 재료의 크기만큼 시세가 나게 됩니다. 재료가 큰 재료는 장기간 동안 아주 큰 시세를 내게 되죠. 네, 그런 재료가 다시 터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는 M&A 이슈에 대해서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M&A는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코스닥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M&A가 터졌는데도 그렇게 갑니다. 자,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 왔어요. 여러분들 이 재료를 놓쳐야겠습니까? 아니죠.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 피런티어라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이미 해당되는 내용들 말씀드렸습니다. 무방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 말씀드릴 테니까 모두 다 참여해 주시고, 또 제가 지난주에 M&A 이슈와 관련된 것들 실시간 노란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노란톡 참여하신 분들은 그 종목들로 큰 수익을 냈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죠. 자, 아래 노란톡이 있습니다. 이 노란톡 여러분들 참여하시면서 다음 주 또 실시간으로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해드릴 텐데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노란톡도 열려져 있으니까요. 마구마구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임광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무료 방송 또한 활짝 열려져 있기 때문에 이 기회도 여러분 활용을 해보세요. 검색창에 MTN 밴드라고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임광빈 위원의 사진 옆에 방송 중 버튼 깜빡이고 있으니까요. 이 버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다양한 정보들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겠네요. 여러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임광빈 위원은 여기서 인사드리죠.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좋은 정보 이용과 함께 시장 방향 그리고 좋은 종목, 자리, 맥점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노란톡 소통 창구도 활짝 열려져 있어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좋은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안내 도와드릴 거고 만약에 문자 보내는 것이 좀 번거롭다 한다면 이쪽에 QR코드 열려져 있습니다. 휴대폰 열고 카메라 킨 다음에 갖다 대면 그 링크 바로 연결되니까 이 방법으로도 꼭 참여를 해보시죠. 자, 그리고 무료 방송 또한 잠시 후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주제를 볼게요. 찐 수익. 가온칩스. 이거 어제 신규 상장주 아닌가 싶은데요. 오, 찐 수익을 내셨군요. 후속 황금주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인지 자,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 그 힌트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정보 위원님 바로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저는 토요일 날은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은요, 우리 시청하신 분들 뭐 다양하시겠지만 특히 직장 다니신 분들, 그다음에 또 초보 주린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 저는 토요일 날 방송이 제일 좋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다 성공 투자하시는 비법이 아마 여러분들 다 거기에 녹아 있을 겁니다. 함께 해주시죠. 좋습니다. 저도 토요일 날 여의도 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네, 그러면 우리 위원님과 함께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좀 보면서 다음 주 전망까지 내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이번 주는 글쎄요 거의 뭐 대부분 반등세가 그려져서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메타버스까지 좀 그렇죠. 네, 올라왔다라고 한다는 것. 투심이 살아났다? 근데 이제 이게 잘 이어갈 수 있을까는 좀 미지수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위원님의 시각이 궁금합니다. 이거 이제 올라오니까 이제 또 괜찮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사실 저는 지난주에 밤방송이라든가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이 기회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번 주는 주봉으로 보게 되면 양봉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 멋지게 장대 양봉을 뽑았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가 워낙 변동폭이 커서 많이 좀 불안을 하실 텐데요. 오늘은 나스닥을 좀 보고 그다음에 국내 정시 한번 리뷰 겸 또 다음 주 전망까지 함께 세트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수로 보게 되면 다중바닥 패턴이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기술적 분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보통 스토리텔링,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뉴스를 보고 많이 회자되는 종목들 그것만 늘 이슈화시켜서 따라다니면서 매매를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 그 기술적 분석은 그것들에 의해서 선행해서 움직이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다중바닥 패턴이 나오고 있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시세를 주도한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소위 말해서 어떤 약간 제가 볼 때는 작전성에서 움직이는 것들. 예? 그 실효성 테마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있고, 역시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 나와서 딱 2년 반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제 일성이 뭐였죠? 어떤 섹터를 보라고 그랬죠? 4차 산업혁명. 예. 그게 다 낙폭 성장주 그런 것들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는 2차 전지 신고가 경신의 종목들이 나왔죠. 2차 전지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메타버스 완전 바닥이니까 맥스다트 상한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 또 올랐고 이런 것들이 시세를 주도했다. 아까 말씀드린 뭐 가온칩스 같은 것도 결국 신규 상장주지만 결국 제4차 산업혁명주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황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일단 나스닥 차트부터 한번 함께 보실까요? 왜 다중바닥 패턴인지 제가 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자리로 보게 되면 양봉 자리를 했어요. 사실 조금 낮게 출발해서 양봉 나오는 자리거든요. 우리 많이 공부하시잖아요.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음양 패턴. 근데 항상 이제 높게 출발하면 이것이 강하게 못 보던 것 맞거든요. 근데 장중 몇 프로까지 내린 줄 아세요? 제가 어제 한 새벽 3시에 잠을 깨가지고 와 이거 제가 우리 양선 나온다. 근데 높게 출발해서 이게 좀 흠인데 양선 나온다는데 이거 보기 이렇게 틀리네. 아침 내일 방송 나가서 어떻게 얘기해야지. 진짜입니다. 그대로 고백하는 건데. 야, 드라마틱하게 1시간 반 남겨놓고 이렇게 올랐어요. 이거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게 뭐냐면 여기서 외바닥 또 한번
진바닥을 친 그런 예.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럴 때 역시 기회 있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저 보실래요? 월요일 날은 조금 낮게 출발하면 양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따라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막 밤사이에 3% 급락이 나왔다가 결국 또 저점 대비는 2.89% 상승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개미핥기라고 아세요? 길게 주둥이 긴 거. 네. 이제 하락에서 이렇게 개미핥기 패턴이 나오면 밑꼬리 커버하고 다음에 상수로 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이격도를 보십시오. 이격도가 굉장히 크죠. 61선, 21선 이렇게 이격도가 크면 이것을 또 돌파해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일단 이제 국내 증시가 더 중요할 텐데요. 국내 증시에 들어와 볼까요? 자, 먼저 종합주가지수 차트입니다. 자, 일간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것도 역시 다중바닥 패턴이에요. 지난번에 이 추세선을 보자고 그랬어요. 딱 이 주식 어렵게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딱 쫙 봐가지고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저항선에 지금 뚫었어요. 그러니까 새로 상승 채널로 가는 거죠. 지난번에 주식할 때 제가 이격도하고 보조지표만 제대로 봐도 우리가 성공 투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뭐죠? 다 과매도권. 이것이 뭐냐면 또 쓰리보텀, 삼중바닥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주가는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앵커님 똑같이 좋은 뉴스 1도 안 나옵니다. 늘 안 좋은 얘기만 나오죠. 그런데 신압으로 이미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는 바닥을 만들면서 앞으로 상승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공 투자하려면 황금 맥점 전략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미 뉴스가 나온 거 그것 때문에 주가 상당히 올랐을 때는 그때는 럭키하면 운이 좋으면 수익도 나겠지만 아니면 또 낭패를 보는 게 많잖아요. 이럴 때 이 맥점을 정확히 잡아드렸죠. 역시 이렇게 오르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사실 주봉을 보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양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이제 코스닥인데 요것도 보면은 다중바닥이죠. 예. 이렇게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개인 투자들이 가장 수익이 잘 낼 수 있는 그 영역은 바로 코스닥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를 주봉부터 볼까요? 자, 이게 뭐냐면 음봉 3개였죠. 윗수업 밑꼬리 패턴이에요. 황금 맥점 전략 넘버 3예요. 그래서 양선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것도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다. 이게 다이버전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주 추추에 좀 누를 수가 있어요. 왜? 이거 끝까지 종가가 최고가로 네네네. 끝났거든요. 누른다 하더라도 이것은 제한적인 조정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추초 승부례가 나오면 이제 또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또 괜찮으니까 막 또 이제 올라가고 그러면 승부례 나올 수도 있어요. 저항이니까. 그래서 겁먹지 말자. 이미 추세적으로는 대쌍바닥을 치고 1, 2, 3 좀 매크로하게 봐도 3종 바닥을 치고 이제 윗바에 열려 있다. 이 재료는 이미 다 뭐 FMC 재료 다 아시는 네. 거고 우크라 러시아 전쟁 다 아시는 거고 이제 다 아시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약자 안 좋은 뉴스도 처음에 충격파동 올 때가 충격이 큰 거고 그 뉴스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다음부터는 곡물이라는 것처럼 악재의 그런 재료가 영향력을 감소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괜찮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 오늘은 이제 시장의 종목별 흐름을 보실래요? 장이 어렵다 그럽니다. 어려움은 사실입니다. 주수가 내리는데 그래도 오르는 종목들 아까 2차 전지에서 정말 이거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거든요. CNT 도전지에서 탄소 나노튜브 이제 재료를 봐야 첨가제를 봐야 되는데 나노 신소재가 이거 정말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예. 그다음에 LNF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이 그렇게 급락을 했어도 국내 증시가 견주했던 거예요. 그쵸, 갈 필요가 나스닥의 없었어요. 고점 대비 30%가 빠졌어요. 근데 국내 코스닥은 10%밖에 안 빠졌어요. 이게 상당히 강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신고가를 경신했고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무방 주제에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이 가온칩스 같은 거 이것도 어제 참 우리 신나게 매매를 했는데요. 이거 보세요. 이게 공모가 14,000원짜리예요. 근데 28,000원에 출발할 수 있어요. 예. 근데 24,100원에 출발했어요. 땡스 아시죠? 예. 이게 왜냐하면 최근에 신규 상장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희소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업급들이 다 철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죠. 그다음 회사 굉장히 좋죠. 삼성전자 출신 엔지니어들이 설립한 회사예요. 시스템 반도체 이제 펜리스에서 파운드리로 중간 단계에서 그 디자인 솔루션을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기도 좋고 굉장히 경쟁률도 굉장히 네. 좋았고.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했어요. 아, 이거 28,000원 정도도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4,000원 굉장히
땡큐죠. 땡큐 자리. 자, 이거 한번 자리 한번 보실래요? 예. 이런 왜 오늘 제가 무방 주제 이런 것들을 공공이네요. 했는지 보시면 알 겁니다. 이게 30분 차트라 보실게요. 기가 막히게 매매해서 어제 정말 아주 찐 수익이 뭐냐면 우와. 하루에 45% 이렇게 좋은 우와. 그 흐름이 났기 때문에. 하루 만에.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처음에 시초가에서 매수를 했어요. 내려요. 2만 1,000원에 이건 진짜 황금이거든요. 5분 차트 보면 쌍바닥 나와요. 이때에서 24,000원 매도, 그 다음에 또 22,500원에 매수해서 또 한 번 26,000원에 또 절반 매도, 그러면서 35,500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결국 주식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실효성 테마. 네. 아까 얘기하는 대로, 테마성.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표적인 게 사료 곡물 관련 것들이 그러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정말 저점에서 잡아서 지금까지 온전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몇백 프로 수익 나신 분이 몇 분이 계실까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황금 맥점 전략에서 잡은 게 한탑 330% 났거든요. 사실 우리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럭키에서 수익 나는 것들이고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떠냐. 보편 타당한 수익을 추구한다는 저는 그 지론입니다. 그래서 내용 있는 종목들이 싸게 보일 때 매수하면 이렇게 좋은 수익이 나더라.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좀 이렇게 우리한테 네.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암시하는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땡큐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교훈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실 위원님 뭐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이번에 미국이 독감 걸렸는데 한국은 기침해서 그치네요 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나름대로 많이 선방하고 있고 많이 좋아지고 있고 체력을 계속해서 비축해 놓은 것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 보이니까 위원님의 방향성과 함께 저희도 다음 주 전략 계속해서 세워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죠. 네. 위원님 어떤 종목들 좀 볼까요? 다음 주 전략 간략히 언급만 해드릴게요. 네. 아까 그 맥스트도 말씀드렸고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지수가 제가 다중바닥을 쳤다고 그랬잖아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 혼자 외롭게 외쳐대요. 같이 방송을 막 이거 어떤 저도 참 편하게 말씀드리려면 이럽니다. 자 이제 바닥은 타진 것 같은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저는 항상 이렇게 양면성 전략을 제시하지 않아요. 제가 틀리더라도. 그래서 그래야 우리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분들이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수가 바닥을 쳤다고 좀 보거든요. 어느 정도. 이격도 많이 벌어지고. 네. 그러면 이제 뭐가 갈까요? 사례주 계속 갈까요? 저는 거기서 조금 의구심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고 펀더멘탈 장세를 준비해야 돼요. 예. 그러면 뭘 노려야 되느냐? 바로 낙폭 우량주, 낙폭 성장주를 노려라. 낙폭 성장주. 성장주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그럼 패러다임 시프트이기 때문에 예. 이 대세 기조가 끝날 때까지는 저는 아직도 성장주가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여기저기서 금리 올리니까 성장주 끝났어 그렇게 얘기할 때 저는 한 번도 제 스탠스를 변한 적 없습니다. 나노 신소재 신고가, LLF 신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이 맡길 거고요. 결론, 펀더멘털 장세를 준비하셔야 된다. 많이 오른 종목들은 조금 이렇게 한 템포 늦추고 그다음에 실적과 성장성 대비 많이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을 누리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돌아와서 네. 이제 또 이번 주도 뭐 지수도 괜찮았지만 예. 결국 우리가 또 황금 맥점 전략이 포착한 종목들 수익도 짱짱했다. 이렇게 짱짱했다. 말씀드릴게요. 지급량은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추세 투자를 할 때가 언제였냐라고 그러면 2020년 3월 주가가 팍 빠질 때 팬데믹 때 있어요. 그때는 수백 프로 오르고 지수도 거래소, 코스닥 모두 다 100% 이상씩 올랐습니다. 그럴 때가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냐면 이미 저점 대비 지수가 100% 이상 올랐으니까 나스닥도 30% 빠지고 코스닥도 10% 빠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이만큼 변동성이 크고 우리한테 뭘 요구하느냐. 숏텀으로 보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가 뭐 이런 말씀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진짜 저점에 가서 고점 매도하면서 먹고 또 먹고 이렇게 어렵다고요. 굉장히 쉬워요.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매매를 하시면 계좌는 더 잘 날 수가 있다. 수익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 관점에서 황금 맥점 전략이란 뭐냐? 역시 저점 매수하는 거예요. 자, 저점 매수가 뭘까요,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이제 그 실효성 테마의 어떤 그 함정, 그에 대한 어떤 모순점,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죠. 물론 매매 잘하시는 분 그런 것도 하셔도 돼요. 다만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늘 좋다는 게 바로 직장 다니시는 분 많이 계시죠. 일 보시면서 자, 오늘 테마가 어떤 걸로 뜬다? 좋다. 이미 테마가 떴을 때 그때는 많이 오른 상태에서 결국 매수하실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운이 좋으면 조금 먹고 잘못하면 또 어디 회의 갔다 오고 일 보시다 보면 쭉 내릴 거예요. 그게 저도 옛날에 그런 매매를 해봤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겉과 속이 좀 다른 그 수박 겉핥기식 매매거든요. 그러면 뭐냐면은 내용 있는 종목들을 남들이 안 볼 때 저점 맥점을 포착하면 초보시던 그다음에 직장 다니시던 누구나 똑같이 수익내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지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양선 다음에 눌림을 주는 음선을 노려라. 근데 보통 이제 봐요. 이제 태경케미칼이 그 하나의 예인데 이번 주 24% 정도 수익 난 거예요. 보통 우리 캐릭터는 어느 때 좋아하느냐? 이 뉴스가 나와요. 이럴 때 분명히 나옵니다. 오늘의 뭐 장중 몇 프로 오르고 이때 따라가면 잘못하면 또 이게 뉴스에 내리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3일 동안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도지. 이게 포화형 음선인데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힌 매매 전략이에요. 항상 제가 무방할 때도 이런 것들을 예고해 드립니다. 내일 좋은 종목이 있어요. 바로 이게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입니다. 웬만하면 다 아시죠? 황금 맥점 전략은 뭐냐면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 장이 끝나면 바로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추격 매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때 VI 발동해서 안 좋은 자세 24%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거 비슷한 게 뭐냐면 영풍 재지가 있는데 그건 뭐 제가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이거 한번 차트를 보세요. 비슷한 그런 패턴이 나올 겁니다. 주식 되게 쉽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이제 제노코가 있습니다. 제노코도 보세요.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그 패턴들이 어떻게 저는 다 압니다. 왜? 제가 오랫동안 이 전문가 활동을 해서 다 압니다. 이럴 때 뉴스는 되게 좋아합니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수익 납니다. 근데 진짜 발빠르게 대응 못 하시면 이때부터 또 한 번 고생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황금 맥집에서 포착한 건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이제 황믹 수제자 발굴 프로젝트를 하는데 어제도 제가 기법 교육을 드렸어요. 이렇게 역전된 망치 이렇게 안 볼 때 이게 다이버전스거든요. 이럴 때 매수는 16%나 오르고 예, 바로 제노코도 이게 바로 우주항공 뭐죠? 결국은 저 바이든 대통령이 오면서 우주항공이라든가 반도체 동맹을 맺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저집에 서는 거예요. 이때 사면 좀 늦죠. 물론 수익도 나지만 큰 수익이 못 나죠. 그러니까 뭐냐면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거다.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에서 대장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세를 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에코프로비엠이 시총 1위 이제 또 다시 한번 LNF가 시총 2위로 올라섰잖아요. 이것도 보세요. 굉장히 쉬워요. 양음에서 황금 맥점 전략이 여기서 포착한 거거든요. 이평소 밀집이죠. 이게 올랐을 때 매수했나요? 아니에요. 18%나 상승하면서 이렇게 크게 슈팅이 나왔다. 예, 바로 LNF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종목들을 하냐면 잘 보세요. 제가 토요일 날에 굉장히 좋다고 그랬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런 종목이 좋을까요? 물론 사료 관련 종목들 이렇게 쫙 올랐다 쫙 내렸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좋을까요? 판단이 여러분께서 했지만 저는 지금까지 주식을 참 오래 하면서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희 비교적 안전되게 수익 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급이 있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요것도 제가 항상 다 예고해 드렸던 겁니다. 지난주에요. 제가 이제 오늘 또 장 끝나고 모방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항상 이 종목 제가 2번에 거쳐서 아주 기가 막힌 맥점 자리에 있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인데 첫 번째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같이 공부합시다. 마인드랩, 인공지능 AI에서 셀바스 AI하고 마인드랩이 실질적으로 캐시카우가 되는 그런 국내에서 저는 이거 두 회사라고 봐요. 그러면 이것도 높게 잡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자, 우리 공부하시기 음선 3개 줍니다. 역전이 맞추시죠. 양선이 나오고 이평선을 뚫어놔요. 이게 뭐죠? 위수형 밑꼬리 패턴의 도지를 만들어요. 이거 제가 그리고 또 한번 조금 보게 되면 쌍바닥이 나오죠. 이 쌍바닥이죠. 소위 말해서 이것도 외바닥이 있고 쌍바닥에서 이런 것들을 놓치면 절대 안 되십니다. 물론 절대 표현이 뭐지만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은 거의가
수익률이 99%인 그런 맥점들이에요. 근데 이때는 아무도 뉴스도 안 나오죠. 그러면서 이때 42% 한번 나왔고, 그럼 두 번째가 바로 똑같죠. 저기 음선 3개, 양선 다음에 도지, 이때도 예고들에서 24%.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대로 지금 장에서는요, 굉장히 우리가 추세 투자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나노 신세 같은 것도 눌렀다 계속 가는데 지금 따라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편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것이 맥점 공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마이니랩도 이렇게 좋은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 또 셀바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셀바스 AI 같은 것도 제가 이제 반프로에서 이렇게 거의 100% 가까이 90% 수익 냈고, 이 마디마디 황금 맥점에서 포착해서 수익을 드렸는데, 제가 이것은 뭐냐면은 지난번에도 바로 이 바닥권에서 많이 내렸죠. 이격도 많이 벌어졌죠. 이게 다이버전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해서 이것도 이제 3스타 정도 나와서 10% 정도 이 장에서 한번 수익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노란톡이 나올 텐데요. 사실 이런 종목도 노란톡에서 똑같이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일단은 주식할 때 있잖아요. 좀 탐욕에서 멀어지세요. 탐욕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자, 가만 보세요. 저점에 있을 때는 저거 언제 올라? 그렇게 하면서 손이 안 나가죠. 자, 뉴스가 나면서 막 오르는 것들, 야, 내가 저 못 잡으면 지금이라도 좀 바보 같아. 대부분 개인 투자분들이 제가 지금 경험상 보면 거기에서 탁탁 걸려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고, 그 다음에 늦게 가면은 설거지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말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상승이라고 충분히 눌림을 줬죠. 이평선 지지를 받죠. 똑같이 노란톡에서 추천드려서 이것도 찍은가요? 10%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수익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동일 제강,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좀 빨리 진도로 나갈 텐데, 역시 저점 매수가 답이다. K옥션도 여기에서, 자 보세요. 이렇게 저점에 잡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좀 여유 있게 가시면은 그 위에서 어렵게 추격해서 매수하면은 진짜 오금을 저리면서 밤잠 못 주무시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뭐냐면은 저점 사면 내린다 하더라도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가면 계단식 상승 파동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K옥션도 한 7%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4x4가 있습니다. 진짜 마디마디 신나게 공략한 것들인데,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양 패턴이에요. 안 빠지죠? 보통 게이트워들 어떻게 따라다니시냐. 보통요. 뭐 다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이때 이렇게 분명히 뉴스가 나옵니다. 자, 4x4 이거 따상을 했습니다. 응? 그리고 신규 성장도 아까 좀 실수해서 따상했습니다. 이게 메타버스 관련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회자가 되니까 이렇게 따라다니시면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누군가 사셨을 겁니다. 그죠? 그럴 때는 사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템포 늦춰서 야음난 키들 나오죠? 여기서 크게 안 빠지죠. 그러면서 VI 걸렸고, 또 두 번째는 음선을 노려라. 남들이 안 볼 때. 음선 매매에서 어떤 분이 그때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음선 매매를 잘하지? 그렇게 하시는데 간단해요. 이거 보세요. 과매도권은 그죠? 음선 5개예요. 이럴 때 보통 캐피탈 손이 안 나가요. 어디서 많이 나가고 이때 많이 나가고. 우리는 이때 잡습니다. VI가 그래서 19% 올랐고, 또 어제도 양음양 패턴, 응? 5일선 아래서 14%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한신기계가 있는데, 한신기계도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한신기계 어때요? 이것도 양음양 패턴이죠. 어제 갭 상승했는데 사실 이것도 뭐 한 12,400원에 매수했는데 시간에 13,000원 이상에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런 종목들 살펴보면서 참 조은정 의원님의 황금 맥점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들어가서 제대로 수익 보는구나라는 그런 결론이 좀 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고 싶지 않으세요? 심화 종목 타임 시간으로 함께 해보시죠.
여러분 그럼 이제부터는 안전하게 들어가서 제대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 좀 더 디테일하게 배워봅시다. 큰 수익률을 안겨다 줬던 종목군들로만 따로 또 우리가 분류를 해놨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공개를 하기 때문인데요. 위원님 하나씩 디테일한 내용들 점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는 여름철 되면 옛날에 재수할 때 읽었던 글이 기억이 납니다. 예? 재수할 때 S대라는 친구가 입시 후기에 여름바다의 유혹을 뿌리치고 타이틀이 딱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걸까요? 두 가지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주식시장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여름바다의 유혹, 남들이 뭐 기타 치고 우리 통기타 세대니까 그러면서 뭐, 열차 타고 뭐 별이 쏟아져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자기를 이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대중에서 멀어졌다는 거죠. 네. 열심히 공부해서 주식도 마찬가지죠. 서울대 S대 들어갔다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여름바다의 유혹을 뿌리치는 게 뭘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불기둥이라고 그랬죠. 네. 막 그 뜨거운 태양 막 장렬한 그 불기둥 주식도 거기에서 저는 좀 약간 뭐 이렇게 더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를 따라가지 않으면 수익 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공부하시는 만큼 남들과 멀어져서 대중과 멀어져서 공부하시는 만큼 진짜 남들이 안 볼 때 저점 잡을 때 수익 난다. 그게 뭘까요? 황금 맥점 전략이에요. 황금 맥점 전략은 절대 많이 오른 쪽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네. 왜? 그때는 이미 늦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서 잡는다. 그런 전략이 10가지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그 아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자, 지금부터는 뭐냐면은 다양하게 그러니까 그 맥점이 다양한 그 포착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께서 이렇지만 제가 드리는 것을 가만히 보시면서 주인공이 한번 돼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 쫓아다니면서 특히 직장 다니신 분들 손해를 많이 보셨다라면 황금 맥점 전략에서 포착하는 저 맥점들은 괜찮네. 그래서 주인공이 되시면 앞으로 성투자할 수 있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시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해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가장 간단해요. 대중과 멀어지시고 내용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펀더멘털에 뛰어난 종목들을 어떻게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서 배워서 다 수익 나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예. 그런데 어찌됐든 이게 바로 해석DS인데 저는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있고 그렇지만 SK 좀 틈새 시장에서 좋은 걸 좋은 회사들 좋아해요. 그 두 개가 뭐냐면 심텍하고 해성DS입니다. 해성DS는 바로 뭐냐면은 차량용 리드 프레임 거기에서 1등이에요. 이거 회사 내용 알죠? 여기서 맥점 마디마디 포착되면서 음선에서면서 108% 나왔어요. 자, 최근에 황금 맥점 전략이 어디였느냐? 여러분, 제가 확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상승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눌렀죠. 양양음이죠. 이평선 밀집이죠. 이 이평선이 밀집된 것을 저는 이름하여 블랙홀 골든 크루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랙홀 골든 크루스가 일어나면 블랙홀이 뭔지 아시죠? 윗방이 됐던 아랫방에 크게 변화가 일어나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평선 맞죠? 이때부터 좋은 흐름을 보였다. 내용 되죠? 차트 되죠? 누구나 직장 다니시던 초보 주례들 다 수익 낼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잠깐만 멀어지면 늘 오르는 것을 잠깐 안 보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있어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또 사실 뭐 신나게 수익 난 겁니다. 이게 완전 저점에서 잡아서 700% 수익 난 종목이고 최근에 황금 맥점에서 포착한 것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소위 말해서 5일선 아래서 쌍둥이 패턴이에요. 이미 주가를 상당 부분 내렸죠? 불난 거 그런 것들 면밀히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내부자 거래 이것도 상패 요건에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황금 맥점이 포착했고 이때부터 단기도 좋은 수익을 났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또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자,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어때요? 상승 다음에 역시 눌림에서 음선이었죠. 이때부터 계단식 상승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크게 이렇게 빠지지 않고 57%가 수익 나고 그러는데 벌써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뭐 좀 투자액이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셈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셈스 한번 보실게요. 역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아까 황금 맥점에서 저점이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단식 상승 파동을 이룬다고요. 계단식 상승 파동이 뭐냐면 쉽게 빠지지 않고 좀 시간의 가치를 사면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특징이죠.
아셉스도 보세요. 이것도 역시 음선 3개 다음에 포착해서 이때부터 VI 또 걸리고, 이것도 양음량 패턴에서 이것도 한 그 10% 정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음선 3개, 그들이 안 볼 때 여기서 포착해서 이렇게 올랐고, 양음량 패턴에서 또 한 번 올랐고, 이게 수익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고 또 나오는 그런 패턴들이죠. 83%나 올랐네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 좋은 수익을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텔레필드가 있습니다. 텔레필드. 이것도 좀 시간은 됐지만 또 한번 보실래요? 이 장대 양선 다음에 아까 보신 게 뭐였어요? 영풍제 차트 한번 띄워보세요. 그 다음에 태겐카미칼이죠. 양선을 좋아하지 마시고, 양선 다음에 이게 포화형 음선이에요. 포화형이 뭐냐면 애를 안는다. 그래서 이렇게 포옹할 때 쓰는 포자, 감싸는 포자하고 그 다음에 안한 어린애, 애기 아자예요. 이게 바로 포화형 음선이에요. 이게 어미, 이게 애예요. 이럴 때 공략하면 크게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전저점 깨지 않죠? 이게 매집봉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끝 계속 올랐어요. 제가 뭐 잠시 이것도 또 이제 황금 맥주 전략 넘버 5인데 여기서 좋은 수익이 났다. 61% 정도. 깨지 않, 이 어려운 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나스닥이 30% 빠지고 코스닥이 17% 빠지는데 이렇게 황금 맥주에 포착한 종목들은 계단식 상승 파동을 이루고 있죠. 또 제가 참 철강주에서 좋아하는 게 바로 세아제강입니다. 이것도 보실래요? 굉장히 루틴이에요. 일단 내용은 아시죠? 자, 에너지 가격이 올라. 그러면 셰일가스 같은 거 또 해야 돼. 또 이렇게 송유관 같은 표는 그 강관이 필요해. 세아제강 거기에서 가장 혜택을 보는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양양음에서 포착해서 12% 상승 나왔고, 양양음 이렇게 해서 개다시 79% 정도나 상승했고, 최근에도 여기서 황금 맥주에 포착해서 뭐 단기도 좋은 수익을 냈다. 3스타 패턴이었죠. 그렇게 보시고, 또 하면 이제 한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탑 이게 제일 저점에서 포착한 종목이에요. 이때 음선 5개짜리. GS에도 마찬가지죠. GS에도 300% 수익을 낸 게 뭐냐면은 남들이 안 볼 때 음선에서 공략했던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상승률 누르면서 계속 가고 있고, 또 최근에도 여기서 한번 포착이 됐었네요. 뭐 좋게 가서 334%나 수익 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황금 맥주 공부하는 시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고백하자면 저는 1,000원짜리, 2,000원짜리는 별로 공략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 황금 맥주에 기막힌 그걸 아시겠죠? 예,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종목들은 가지고 계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수익 실현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신성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상승되면 눌림에서 음선 3개 다음에 황금 맥주에 포착해서 207% 올랐죠. 그런데 이때는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잘못 들어가면 고점 대비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볼 때 이럴 때 매수하시는 게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번 강조 드릴게요. 또 하나 이제 노터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노터스도 황백기가 맨 저점에 잡은 겁니다. 보세요. 똑같죠? 어떤 건가요? 양음양 역전남망치 다음에 도지죠. 넘버 1.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노터스라든가 그 다음에 HLB라든가 HLB 생명과학이라든가 이게 다 진양권 회장이 하는 그런 회사예요. 제가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도 231% 올랐어요. GSE,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일동제약, 아까 보신 대로 신성홀딩스, 다 그런 것들 한탑. 제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싹 선호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종목은 LNF, 에코프로비엠, 뭐 나노신소재라든가 아까 그 4차 산업률도 좋아하지만 어이랬던 이런 것도 또 뭐냐. 231%가 올랐잖아요. 자, 좋다. 여기서는 이제 경계 모드로 가는 거예요. 다만 남들이 안 볼 때 잡는 건데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HLB 생명과학, 노터스 똑같은 HLB 그룹주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이상하게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뭐 죄송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똑같은 포트 한 종목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테마에서 이 종목이면 만약에 무너지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란은 바구니에 나눠 담는데 이렇게 각 섹타별로 담는 게 좋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나갈게요. 바이오 에피스도 역시 이것도 완전 양양 잡아서 좋은 수익을 냈고, KG ETS 같은 그 안 볼 때 이거 뭐 회사 환경 에너지 뭐 매각하고 그럴 때 이때에서 상한가 55% 올랐고 또 이렇게 계단식 92%나 오른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드린 건 샘표가 있어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샘표 같은 거 보세요. 양, 음양.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이것도 제가 다 예고한 거거든요. 상한가 기대된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해서 이틀 동안 97%나 오른 그 황금 맥점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하이스틸도 있어요. 하이스틸은 다시 한번 제가 노란통을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여러분 노란통에서 추천드렸던 거거든요. 이것도 상한가 뽑으면서 53%나 올랐어요. 이게 그래서 노란통을 많이 이용하시면 여러분 제가 수시로 무료 추천도 많이 드려야죠. 예,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SWB 생명과 이것도 역시 양양음에서 황미끼 전략 넘버 5죠. 이렇게 좋은 수익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AS 지난 시간에 게 바로 심텍인데요. 아까 혁생대에서 심텍 제가 조커변화 그랬죠. 이거 꾸준히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다. 기판에서 탑픽입니다. 실적 워낙 좋아지고 있고 저는 시총이 개인적으로 2조 정도는 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진 같은 것도 지금 예수의 탑픽이죠. 예, 그래서 좀 SMR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살짝 누를 때 매수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109%나 상승이 일어났네요. 네. 아, 좋습니다. 아, 정말 언급해 주셨을 때 자칫 잘 들어갔다라면 우리도 함께 이렇게 좋은 수익 안전하게 얻을 수 있었다라는 의미겠네요. 좋습니다, 위원님. 기대가 되는데 다음 주 공략주는 어떤 걸로 좀 노려보십니까? 예, RBW입니다. RBW. 예. 이름이 귀엽네요. 마마무 아세요? RBW. 예, 엔터. 마마무 알죠? 예, 오마이걸도 있고. 그래서. 오마이걸즈 예. 알죠? 우리 그래서 친구들. 이게 완전 바닥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 가격 전략 그리고 또 기업 내용들은 제가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오, 엔터 쪽으로 좀 좋게 보고 계시는 건지도 궁금한데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무료 방송에서 펼쳐집니다. 함께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위원님 그러면 무방 주제를 보니까 이제 정말 찐 수익을 내자 이거잖아요. 위원님 네. 후속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는 겁니까? 예, 조금 남다름을 좀 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요. 진짜입니다. 요즘 뭐 저희 방이 좀 핫해요. 수익이 너무 좋아서 거의 날마다 이렇게 수익 나거든요. 와.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가온칩스는 진짜 이렇게 특별하게 수익 난 거. 두 번 먹고 또 먹고 한 거고요. 하루에 45%면 완전 이건 기적 같은 수익이잖아요. 근데 뭐냐면 그거 아니래도 항상 우리가 보편 타당하게 저점 잡아서 수익 내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께서 참 안타까운 게 그 테마주 몇천 원짜리 개인끼리 치고받는 그런 데 올라가서 그냥 늘 당하시고 근데 뭐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정말 편하게 매매 잘하고 있어요. 특히 직장 다니신 분들 힘들어하지 마세요. 꽃길이 있는 겁니다. 근데 꽃길은 그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상위 5%만 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내용 있는 종목을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서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남들이 화나서 따라올 때 그때는 저항 세력이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 계좌는 자동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눈사람 이름처럼 불려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아까 여름바다의 유혹을 뿌리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셔서 이제 정말 제대로 된 매매하시면서 계좌 빨리빨리 불려 가셔야죠. 지금 기회가 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무방 꼭 참여하시면 좋은 도움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큰 도움 한번 찾아보고요. 저희도 핫한 계좌 만들어 보시죠. 포털 검색창에 MTN밴드 검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좋은 정보의 위원 사진 옆에 방송 중 현재 깜빡이고 있습니다. 해당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꼭 함께 보시길 적극 추천드릴게요. 자, 여러분 노란톡도 열려져 있죠. 다양한 소통 창구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머니왕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머니왕 2부도 잠시 후 연이어서 펼쳐지니까요. 함께 보시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